예, 지금부터 최신 리눅스 마스터 기출풀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1회 시험인 거죠. 1601회 시험인 거고요. 첫 번째 1번부터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체인지 모드에 대한 그 명령어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체인지 모드라는 게 권한을 변경하는 거죠. 그죠? 권한을 변경해서 어떤 유저에다가 read, write, 그 다음에 execute, 그죠?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주거나 뺏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4번을 보면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접근할 수 없는 권한을, 그죠? 설정하는 명령이다. 그죠? 체인지 모드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권한을 해제하거나, 그죠?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인 거고요. 자, 다음 디렉토리에 대한 어떤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만히 보니까 ls-lg에서 tmp 디렉토리를 봤는데 거기에 권한 정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맨 끝에 t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론 강의 기본에 보면 T라는 게 뭐예요? 스틱 비트죠. 그래서 특수 권한 관리, setUID, setGID, 스틱 비트.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여기 setUID와 setGID가 설정되어 있다가 아니라 스틱 비트가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쭉 다시 이제 3번으로 가서, 자, 3번으로 보죠. 자, 3번을 보니까 change 그룹, 그죠? 그룹을 변경하는 거, 그룹을 변경하는 명령어 중에서 하위 디렉토리까지 뭘 하는 거죠? 하위 디렉토리. 우리가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하위 디렉토리까지 뭔가 작업을 한다면 그거는 -R 옵션을 씁니다. 그래서 하위 디렉토리 관련된 게 나오면 그냥 R입니다. R. 자, 쭉 넘어갑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서 쭉 보면 다음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가 뭔지 보죠. ls-l을 쳐서 도큐멘테이션 폴더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파일이, 그죠? 커넥터, 무슨 파일, failoverly, md 파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change on 해갖고 지금 뭔가 소유자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디렉토리에 대해서. 그죠? 근데 이 디렉토리 하위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위 디렉토리까지 모든 걸 다 반영해라. -R 옵션.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옵션은 그렇게 어려운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던 것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R은 그냥 하위 디렉토리까지 그냥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umask 뭐예요? 디폴트 권한 설정. 그리고 umask 할 때 그 디렉토리의 디폴트 권한 계산과 파일에 대한 디폴트 권한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umask의 값을 문자로 표기할 때, 그죠? 알맞는 것은 뭐냐? 이거 외워야 되죠, S 옵션을 주면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유저는 RWX, RX, RX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인 거고요. 자, 다시 6번으로 갑니다. 자, 6번으로 가면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리눅스 커널 2.4부터 extend 3라는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 적용된 가장 특징적인 거 뭐죠? 저널링. 그죠? 저널링 DB입니다. 저널링 DB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에러가 났을 때 복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를 저장한 DB를 우린 저널링 DB,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xtend 3에 추가가 됐고요. 답은 저널링이고 extend 4도 저널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와 그냥 extend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자, 다음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봤더니 PROC는 가상 파일 시스템이죠. 그래서 가상 파일 시스템 우리 뭐예요? 그냥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가서 여기 이런 데 가서, 그죠? 리눅스에 가서 PROC 이렇게 치면 여기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미지, 그죠? 기타 메모리나 CPU 파일 시스템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가상 파일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커널과 관련된 가상 파일이다. 이거는 이제 맞는 거고요. 자, UMS-DOS 파일 시스템은 윈도우 MS-DOS 환경에서 하기 위한 특수 지원이다. 이거는 관련 없고 UMS-DOS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sysv는 sysv에서 사용하는 거고, NCFS는 노벨에서 사용하는 NCT 프로토콜 구현했다. 사실은 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최근에 어떤 그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요 문제만 보고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쭉 봐서. 자, 마운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마운튼을. 다음은 윈도우 파일 시스템 FAT32. 그죠? 윈도우 파일 시스템은 FAT32도 있고, NTFS도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파일 시스템 여부를 확인하는 건, 컴퓨터 이런 데 가서 속성, 이렇게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어디에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시스템 정보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 C 밑에서 그냥 해야 됩니다. C 밑에서 속성을 하면 여기 이제 중간에 보시면 NTFS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NTFS도 있고 FAT32도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파일 FAT32를 읽기 모드로 MNT 디렉토리와 윈도우의 파일 시스템을 지금 연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읽기 전용으로 연결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읽기 전용이니까 R로 리드 온리 가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파일 시스템이 FAT니까 T 옵션 뒤에 들어가는 거는 파일 시스템 명이거든요. VFAT.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F디스크의 옵션 중 파티션의 크기를 출력하고자 할 때, 그죠? 사용하는 옵션으로 맞는 것은, 뭐 이거는 매뉴얼 페이지 쳐봐서 명령어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파티션의 크기는 뭐로 볼 수 있어요? -S, 그죠? 옵션을 써서 파티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목록은 -L을 치는 거고, 그죠? 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시험이 간략간략합니다. 간략간략하기 때문에 자, 물론 이 이론에 대한 설명까지는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만 얘기를 하고요. FSCK는 파일 시스템의 무결성을 검사하는 거고, 만약에 무결성 검사를 했는데 오류가 났다. 그죠? 오류가 나면 lost found 디렉토리에다가 그런 작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검사가 끝나면 이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그래서 FSCK가 lost found, 너 잃어버린 걸 찾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영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간 것은 리눅스는 전부 다 C 언어로 개발되어 있죠. 그죠? C 언어로 개발되어 있고 C 언어를 기반으로 만든 셀이 하나 있는데 그 셀이 CCL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쭉 넘어가서요. 뭐 간략간략 하니까요. 자, 12번입니다. 자, 12번의 문제를 보면 다음 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로그인 셀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려면, 그죠? 일시적이 아니라 완전히 변경되죠. 그죠? CHSH 명령을 사용하면 된다. 그죠?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로그인 셀 변경은 -F 옵션을 사용하여 지정한 셀을 변경할 때 사용된다. 그죠? 이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echo라는 건 화면에 어떤 값을 출력할 때 쓰는 명령어인 거고요. 이것도 뭐 그냥 해보면 됩니다. 뭐 이거 그냥 엔터 치고 echo $HOM이 그죠? 홈. 그랬더니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루트라는 게 나왔죠. 그죠? 이렇게 쳐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cho는 뭔가의 값을 출력할 때 그죠? 사용하는 명령어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정보, 그죠? 언어의 영어가 랭귀지죠. 당연히 $랭,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죠. 14번 쉘의 환경 변수 쉘의 환경 변수에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그랬는데요. 바시쉘은 배시에서 소문자로 된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랬는데 쉘은 기본적으로 대문자입니다. 이거 전부 다 대문자죠. 아까 $홈 칠 때 대문자죠. 이 값을 읽고 싶을 때는 앞에 $를 붙이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아시면 되고, 여기 TM 있죠. TM도 기억해 두세요. 일정한 시간 동안 명령 없으면 연결을 끊는 그 시간을 결정해서 기록해 두면 되는 거고요.
자, 15번입니다. 다음 안에 들어갈 거는 뭐냐? 몇몇 응용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스크립트가 위치하는 디렉토리로 보통 etc 밑에 프로파일을 호출한다. 일반적으로 이 etc 밑에 프로파일 뭐예요? 환경 설정 파일인 거죠. 일반적으로 일반 사용자의 엘리아스, 별명을 설정 등과 관련된 스크립트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점 프로파일이니까 뭐예요? etc 밑에 프로파일.d 가 됩니다. 얘는.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프로파일은 기본적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환경 설정 파일은 쉘마다 다른데 C쉘, 본쉘, 콘쉘은 점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거고 배시쉘은 배시, 그죠? 다시 프로파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etc 밑에는 점 프로파일 D에서 그죠? LES 같은 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자, 다음 히스토리의 스택의 크기를 변경하려고 한대요. 그죠? 히스토리 뭐죠? 최근에 실행한 명령어들을 그죠?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히스토리 치면 됩니다. 그냥 히스토리. 그러면 제가 최근에 실행한 명령어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리의 그 사이즈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뭐냐? 이제 그거를 묻고 있으니까 다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즈는 히스트 사이즈, 그죠? 스택의 크기를 변경한다.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가로 안에서, 그죠? 가로 안에 들어갈 것 중에 알맞는 것은, 얘는 지금 $PS는 프롬프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면요. 프롬프트라는 게, 에코, 이거 정의가 안 되어 있으면, 그죠? 지금 보면 에코 $PS1을 치니까 뭔가 쭉 이런 게 나왔죠. 이게 뭐냐? 지금 여기에 루트에 칼리에 이렇게 이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금 그 문법을 지금 묻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지금 보면 에코 달러를 쳤더니 그죠? 그 내용이 UTW 이렇게 나오고 UTW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UT잖아요. 지금 앞에도 지금 UTW였죠. 그대로 그냥 W를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아이디, 시간, 디렉토리 위치를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이 PS 프롬프트를 쓰는 건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갑니다. 자, 이거 아까 나온 거랑 비슷하죠. 특정한 시간이 없으면 로그아웃 되는 거. 아까 제가 TM아웃 이거 알아두라고 그랬죠. 자, 넘어가죠. 자, 다음 중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할당된 번호 PID죠. 모든 프로세스는 PID가 할당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탑이라는 걸 하나 쳐보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냥 탑 이렇게 치면 여기에 보면 PID 있죠. 이 프로세스별로 PID가 전부 다 이렇게 모니터링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는 ID로 관리하는 거지 이름으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PID인 거고요. 자, 다음 웹서버, 아파치와 같은 웹서버의 그 데몬 프로세스의 이름이 그죠? HTTPD인 거고, 데몬 프로세스는 스탠드 언론 방식과 INET 방식 두 개가 있습니다. 교재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파치와 같은 데몬 프로세스의 기동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대요. 지금 떠 있냐, 죽어 있냐, 그죠? 그럼 당연히 명령을 쳐야 될 건 뭐겠어요? PS 명령을 치고 grep 문자열 HTTPD를 검색해라.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21번으로 가서 자, 프로세스가 대기 상태, 서스펜드 상태이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프로세스가 대기가 있으니까 현재 기동 중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보는 게 잡이죠, 잡. 그죠? 잡이라는 건 백그라운드에서 시행되는 프로세스 정보를 확인하는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이렇게 %, 이렇게 붙여서 실행하면 되고요. 그냥 명령 치면 됩니다. ls, ps, %, 이렇게 치면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도는 겁니다. 여기 이제는, 여기 1이라는 거는 작업 아이디인 거고, 5129는 프로세스 아이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눅스 시스템의 로그는 기본적으로 로그라는 건 바 밑에 있습니다. 바 밑에 모든 로그가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기록된 로그를 백그라운드 상태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출력하고자 한다. 백그라운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뒤에 여기 앰퍼센트 요거 붙이면 되죠? 그죠? 지금 막 해본 거. 자,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데몬 프로세스 구동 방식이 있는데 구동 방식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지금 보면 이게 뭐냐면요. ETC 밑에 RCD에 뭐 iNe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데모는 지금 이 iNet에서 HTTP-D를 이렇게 실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ETC 밑에 RCD가 아니라 이거는 NFS 데몬을 실행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의 방식은. 그래서 아까 그게 틀린 거고요. 자, 다시 위로 갑니다. 자, 서비스, iNet, 그 다음에 런 레벨을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NFS 데몬 RCD,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원래 그 아파치 HTTP 데모는 서비스, HTTP-T, 스타트, 이런 형태로 많이 실행을 합니다. 자, PS3에서 명령의 인자까지 포함해서 출력하는 건 -A. 그럼 PS3 뭐죠? 그냥 트리 형태로 뭔가 보여주는 명령어죠. 그래서 여기서 PS3 -A. 그죠? 그러면 명령어 인자까지, 인자라는 건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게 인자들이고, 이게 프로세스, 데몬 프로세스인 거고. 이렇게 트리 형태로 보여주는 걸 우리는 PS3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 형태를 보는 이유는 어떤 프로세스가 언제 어떻게 실행됐는지, 누가 실행시켰는지, 그거를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크론 탭에서, 그죠? 1월부터 10월까지 두 달을 뭐, 1시에, 그죠? 1일날 7시에 실행하는 스크립트로 맞는 것은 뭐냐. 이거는 이제 문법을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분이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월이 나오는 거고요. 1월. 이렇게 매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5번에 2번을 보면, 자, 0하고 일단 7을 한번 확인해 보죠. 7을 7시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7시고 0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분이라는 말은 없죠, 지금. 그리고 1월부터 1일까지 그 날짜, 그죠? 그리고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요 문법에 맞추어 보면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순서 기억을 해 두시면 이게 문제가 바뀌어도 내용이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26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26번.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하는 건 킬이죠, 킬. 그죠? 킬이라는 명령. 근데 킬에서 -9를 주는 게 무조건 죽여라. 이거거든요. 지금 강제로 죽이라는 명령을 쓰고 있는 거고. 근데 앞에가 3, 4는 똑같아요. 근데 5, 6, 7까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에서부터 7까지.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27번. 다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실행할 때 로그 아웃이나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터미널을 닫아도 실행되는 거.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백그라운드 실행하고 이걸 닫았어요. 그래도 계속 뒤에서 실행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4번으로 실행시키면 되고요. 다음 프로세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로, 그죠? 그 내용이 틀린 것은 뭐냐? PS 탑은 아니고요. 탑은 되는 거죠. PS는 프로세스 리스트 확인하는 거고, PS3는 트리 형태로 보는 거고, 탑은 계속 움직이면서 프로세스의 CPU 점유율, 메모리 사용량 이런 거 확인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자, 유닉스 계열에서, 그죠? 29번입니다. 29번에 유닉스 계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VI입니다. 그죠? 빌 조이가 만들었다. 자, 이막스에 대한 설명으로, 그죠? 틀린 것은 뭐냐? 최근 리눅스 배포판 나노로 제공된다. 이거로 되는 건 피코입니다. 피코. 이막스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거고요. 자, 31번. VI 편집기에서 저장하지 않고, 그죠? 저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명령어는 뭐냐? 그러죠? 라이트를 안 했으니까 3번이 되겠죠. W를 쳐야지 이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피코, 예, 피코 나왔네요. 그죠? 32번에 피코. 우리가 에디터는 피코, 이막스, VI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세 개별 특징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피코 에디터에 대한 틀린 것은 뭐 나노로 고슬링의 기능을 뭐 제임스 고슬링이 기능을 뭐 이거 뭐야 나노로 재배포했다라고 그러는데 나노는 별도의 리눅스 에디터인 거고요. 피코의 예전 메모장의 기능을 갖고 있는 에디터입니다. 고슬링이 뭐 기능을 확장해서 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답이 32에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3번입니다. 다음 VI의 입력 모드 전환 AIO, 그죠? 입력기 전환 AIO인 거죠. 그래서 이거 소문자입니다. AIO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P는 관련이 없는 거죠. 예, 33번에 2번이 되는 겁니다. 예. 자, 다시 가서 34번. 자, 지금 VI 편집기에 대한 그저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전체 9줄로 이루어진 문서 VI 편집기를 이용해서 밴돔이라는 문자열을 이라는 거로 치환하고자 한대요. 뭔가 글을 이제 뭔가를 바꾸고자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원 데이터고 이걸 이렇게 바꿔라.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달러까지 끝까지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S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S는 문자열 치환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패키지 배포판 우리가 레드햇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레드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맞게 짝지은 것은 뭐냐? 레드햇은 RPM을 쓸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TKV, APK 이게 이제 아닌 거죠, 뭐 그죠? 아니 이게 맞는 겁니다, 그죠? RPM과 레드햇은 APT get을 못 씁니다. 이걸 못 써요. 그래서 답이 일단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대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거는 칼리 리눅스인데 칼리 리눅스에는 RPM이 없어요. 얘는 쓰려면 apt get을 써야 돼요. 이 리눅스는 패키지 배포에서 그럼 뭔가 나오죠, 그죠? 리눅스별로 사용하는 패키지 관리 도구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 RPM 관련된 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다음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초기 설치를 진행하는 RPM 옵션은 뭐냐? 이건 도움말을 가지고 찾아봐서 푸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걸 평상시에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인데 U는 패키지 업데이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는 패키지 설치 과정을 의미하는 거고, 그죠? H는 진행 과정을 뭐 매스크 화면에 출력하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YUM의 VSFTP 데모를 최초에, 그죠? 지금 내가 하는 거는 이제 처음으로 설치를 한다 이거죠. 최초에 설치할 때 올바른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인스톨인 거죠, 인스톨. 그죠? 수정할 때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인스톨하고 업그레이드. 그죠? 패치할 때는 업그레이드 하는 거고. 이 영어만 보면 됩니다. 그래, 인스톨은 최초에 설치할 때 사용한다. 자, 다시, 여기로 가서, DPKG, 그죠? DPKG의 뭐 VIM, 그죠? 이거 VI 편집기네요. 패키지를 설치할 때 알맞은 것은 뭐냐라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IO 옵션 써서 IO는 해당 정보를 출력하고 DF는 설치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I에서 뭐 설치를 할 수 있다. 뭐 커맨드니까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PIC 타르에 뭐 ELOG JPG를 포함하고 있다. 그죠? 이 명령어를 확인하는 명령. 그죠? 타르는 제가 사실 강의 도중에 뭘 얘기를 했냐면 CVF, XVF. 명령어를 묶는 건 CVF. 그걸 푸는 건 XVF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자의 의미까지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푸니까 XVF에 관련된 놈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얘는 특정 하나만 확인하는 겁니다. V와 FT, 그죠? V는 보여주는 거고, T는 압축 확인할 때, F는 그냥 파일명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 그걸 풀어서 파이프를 통해서 그래브로 보내서 이 문자열을 찾아내라. 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40번입니다. apt-get, 그죠? apt-get의 패키지 저장소의 위치, 그죠? 패키지 저장소의 위치를 특정 저장소로 변경, 그죠? 변경하고자 한대요. 다음 중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처럼 패키지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파일로 알맞는 것은 뭐냐라고 그랬는데요.
자, source.list에 이런 패키지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apt-get이라는 건. 이거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에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것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건 없고, 요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요것만. 자, 41번입니다. 이제 41번은 다음 타르 명령을 이용해서 gzip과 동시에 특정 파일 다수를 묶을 때 사용하는 옵션은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번에 1인데 z, cvf, z가 gzip을 사용하는 거예요. z가 다수를 묶는 거 묶을 때 그냥 아스테리크 치면 돼요. 그죠? 묶는다. 그런 얘기인 거고, 단지 알고리즘을 압축 방식을 gzip을 쓸 때 z를 쓴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gzip의 압축을 푸는 건 뭐죠? gzip-d. 그죠? D까지는 알아놔야죠. 우리가 중요 옵션까지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YUM을 통해서 텔넷 서버의 패키지를 제거한다? 당연히 remove겠죠. 그죠? remove.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3번 X윈도우 기반으로, 그죠? X윈도우의 스캐너 기반, 이거 외워야 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도구의 이름이니까. 그래서 43번은 4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44번입니다. 프린터기를 웹 기반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IPP인 거고요. IPP, 웹 기반을 사용하는 거고, 얘가 사용하는 포트가 631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가? LPR 명령이,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LPR이 프린터기를 제어할 때 쓰고, 프로토콜은 얘를 쓰고요. 포트는 631. 뭐 이거는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프린트 제어는 LPR이다. 그죠? 요거까지는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자, 다음 버클리 프린팅 관련, 프린팅 시스템에서 라인 프린트의 대원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뭐죠? 이거죠, 3번. 그죠? 이거는 버클리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프린팅 시스템의 호환성을 위해서 정의한 RFC는 표준화된 번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46번입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프린터 Q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삭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령이고요. 그리고 Q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죠? 사용할 수가 있다. Q의 상태를 본다라는 건 스테이터스고, 그 다음에 그걸 취소하는 건 캔슬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관련 어떤 명령어들은 이렇게 있다. 그래서 LPDT는 데몬, C는 프린터지예요. Q는 Q의 내용, 출력하는 건 R, 그 다음에 프린트 작업 삭제, LPRM으로, 그 다음에 상태 보여주는 거. 여기에서도 캔슬 줘서 지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47번 LPR 명령을 사용해서 지정한 문서 파일을 인쇄한 후에 관련 파일을 내가 지우고 싶대요. 그러면 아래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매뉴얼 페이지로 봐야 됩니다. 매뉴얼 페이지는 그냥 맨 치면 되죠. 왜냐면 이런 옵션을 전문가라 하더라도, 담당자다 하더라도 이런 걸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거 쭉 읽어보면서 이 내용을 풀어야 되는 거고, 단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옵션만 몇 개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프린터 Q에 작업 목록을 하는 거 LPR Q. 그죠? 아까 넘어간 거죠? 아까 확인한 거죠? 자, 다음은 X 윈도우에 대한, 그죠? X 윈도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X 윈도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뭐, X 컨소시엄에서 X10 으로 처음으로 개정돼서 뭐 이 X10R2가 되었다가 아니라 X11이 개정돼서 X11R2가 되었다. 자,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지저분한 문제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100점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거는 뭐 안 맞아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건 알 거예요. X윈도우는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그래픽 모드라는 것도 알 거고, 런 레벨로 쓰니까요. X윈도우, 우리가 쓰는 모든 프로그램은 전부 다 클라이언트 서버입니다. 그래서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이거로. 뭐, 저도 뭐 저런 거를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워서 가치가 있는 것만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트 X 하면 이제는 X 윈도우가 기동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타트 X 사용 시 명령의 인자 값으로서 X init, 부팅, 그죠? 부팅할 때 쓰는 데모 프로세스, X init에 전달하는 옵션으로 맞는 것은 뭐냐? 자, 그래서 옵션은 뭐야? 짝대기죠, 짝대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짝대기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가 들어가서 인자로 넘어가는 거고요. 자, 51번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뭐냐? X 윈도우의 구성을 얘기하고 이 프로그램이 뭐냐? 창 열기, 창 닫기 이런 거 해주는 것. 윈도우 매니저. 네, 윈도우 매니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계속 갑니다. GNOME, 그죠? 여기에서 사용되는 주요 프로그램.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체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제가 몇 개만 본론 강의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얘가 이제 PDF 읽기 프로그램이다. 요거는 기억해 두세요. 다는 아니어도 좋은데요. 기억해 두시고, X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지정하거나, 그죠? 특정 IP가 연결이 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면 더하기, 그죠? 거부하면 마이너스, 그리고 IP 주소 치는 거, 그게 X 호스트입니다. X 호스트. 교재에 있습니다. 자, 다음 디스플레이, 그죠?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으로, 그죠? 알맞는 것은 뭐냐? 여기 디스플레이하고 뭔가 192점 뭐라고 쭉 IP를, 이렇게 주었죠? 자, 얘는 이 IP의 첫 번째 X 윈도우, 그죠? 위 IP의 첫 번째로 실행된 X 윈도우, 두 번째 모니터를 전송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라는 건 뒤에 의미, 0일의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요것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문제 하나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내용인 거고. 다음 중 리눅스에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매니저와 그저 관련이 없는 거. XLIB라는 건 C 언어로 X 윈도우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제공해주는 API,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UTP 케이블의 8가닥, 그죠? 외워야 되죠? 이거는 흰색 더하기 녹색, 그 다음 녹색, 얘는 TX 신호, TX, 그 다음 RX,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한 문제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나오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 두시고요. 지금 8개 중에서 배열에 속하는 선, 8개 실제 쓰이는 선은 4개다. 이 배열은 흰색과 파란색, 그죠? 사용 안 하는 거 빼면, 그죠? 요거 4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자, 이거는, UTP라는 건 랜 케이블인 거죠. 랜 케이블. 랜 케이블에 이렇게 요 색깔을 의미하는 거고요. 잠시만요. 예. 이런 게 랜 케이블이죠. 지금 이 랜 케이블에서 여기 보면 색깔이 있습니다. 이게 8가닥인데 이 중에 4개가 쓰이는 거고 각각의 선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대로, 외우세요. 이건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자, 57번. ETC 밑에 INIT 탭에 대한 설명으로, 그죠? 알맞는 것은 뭐냐? 자, 리눅스 부팅 모드, 그죠? 이닛이잖아요. 이닛이라는 게 뭐예요? 데몬이죠, 데몬. 첫 번째로 기동되는 데몬. 이 데몬이 기동을 해서 나머지 프로세스를 실행시켜주는 거고, 그래서 그 이닛이 올라갈 때 참조하는 파일이 이닛 탭입니다. 자, 다음 OSI 7계층에서, 그죠? OSI 7계 세션 계층과, 자, C케어, 그죠? SSL. 우리 HTTP 암호화하는 프로토콜이 SSL입니다. 얘가 이제는 세션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HTTP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움직이는 거고, TCP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움직이는 거고, IGMP는 IP 계층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이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고, 애플리케이션, HTTP가 응용 계층에서 움직인다. OSI 7계층 중에서. 자, B클래스의, 그죠? 기본 호스트의 개수는 뭐냐? 자, B클래스라는 건 뒤에 0이 2개라는 거잖아요. A는 0이 3개라는 거고, C는 0이 하나라는 거고, 0 하나가 8비트거든요. 그래서 2의 16승까지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쭉 계속 갑니다. 자, 60번. ICANN이 등장하기 전에 IP 주소와 도메인 주소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뭐냐? 외워야 됩니다. 자, AINA고,
ISO는 OSI 7계층 표준화한 거고, ITU-T는 뭐 무선 통신이나 어떤 통신에 관련된 거를 표준화한 기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사실은 크게 관련이 없고, IP나 도메인은 얘가 관장한다. 그 다음 OSI 7계층의 표준은 ISO다. 그거는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61번입니다. 자세히 61번 문제는 사실 정보처리 기사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프로토콜의 구성 요소가 뭐냐? 송신자와 수신자가 통신을 하려면 최소한 구문, 무슨 문법,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문법은 뭐고 이게 무슨 뜻이야? 그 다음에 메시지 이런 순서적으로 줄게. 이거는 약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콜의 3개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보처리 기사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 62번. 다음 프로토콜로 알맞는 것은 뭐냐? 비연결로 하는 게 UDP, 연결해서 보내는 게 TCP, IP 주소를 MAC 주소로 바꾸는 게 ARP, MAC 주소를 IP 주소로 바꾸면 RARP, IP 주소, 그죠? 인터넷 주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계속 가서 계속합니다. 이더넷 매체 표기법으로 틀린 것은 이거 외워야 됩니다. 1000베이스 LX는 장파장 광섬유를 사용하고 다중 광섬유를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요거 체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63번의 답이 뭐예요? 지금 3번인 거죠, 3번. 그리고 지금 LX는 단파장 광 케이블. 자, 이게 좀 말이 어렵긴 한데 광이라는 건 빛의 반사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광 케이블이라는 건요. 사실은 이게 리눅스 마스터랑 솔직히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광 케이블이라는 건 여기에 유리 섬유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도 유리 섬유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쏘는 겁니다. 이렇게 반사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게 광 케이블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광 반사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약속한 규약이 있다 이거죠. 1000베이스, 10베이스, 뭐 100베이스. 그래서 그 중에 1000베이스는 장파장, 이제 파장이 좀 길다 이거예요. 길고 단일 광섬유에서 쓸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 놨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규약이기 때문에 그냥 요대로만 써야 되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가장 알맞는 인터넷 서비스는 뭐냐? 현재 리눅스를 쓰고 있고 원격지에서 특정 디렉토리를 로컬로 연결한대요. 윈도우로 치면 공유 폴더,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 그게 뭐예요? NFS죠. 그죠?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 되는 거고, 텔넷은 원격으로 터미널에 접속할 때 쓰는 거고요. SSH는 텔넷과 똑같은데 암호화를 통해서 접속하는 거고, HTTP는 웹인 거고요. 그죠? 다음 리눅스에서 사용 가능한 브라우저가 아닌 것은, 사파리는 아이폰에서 쓰는 겁니다. 맥 시스템에서. 그죠? 그래서 애플 계열에서는 사파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눅스랑은 관련이 없고요. 아이폰 자체가 굉장히 폐쇄형 시스템이라서 걔네들만 쓰는 겁니다. 인터넷 문서 검색 시스템으로 텍스트 기반의 메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문서를 검색하는 거 고퍼.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뉴스를 검색하면 유즈넷입니다. 지금 이런 게 뭐 안타깝긴 한데 굳이 안 나와도 되는 게 계속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언제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최초의 인터넷 저희가 처음 공부할 때 고퍼, 앵커, 뭐 고퍼랑 유즈넷 뭐 이런 거 치고 터미널에서 인터넷 썼습니다. 근데 이거 이후에 우리 월드와이드 웹이 나왔죠.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서 검색 고퍼 그냥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십시오. 토론하는 건 유즈넷. 자, 파일 공유 서비스와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 뭐죠? 다음 중 파일 공유 서비스와 거리가 먼 것은 뭐냐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NIS라는 건 파일 공유랑 관계없고, FTP는 파일을 내리고 업로드하는 거고, 삼바는 윈도우에서 파일 공유하는 거고, NFS는 네트워크 드라이브처럼 연결하는 거예요. 마운트 해갖고 리눅스에서. 그래서 NIS는 어떤 서브 시스템,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중앙에서 다 관리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NIS 기능은 현재 잘 안 쓰죠.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68번입니다. 다음 FTP 명령으로 들어가는 게 알맞는 것은 뭐냐? 지금 이 IP로 지금 연결을 하겠다 이거죠. 그때는 오픈을 씁니다. 오픈.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가서 쭉 넘어갑니다. 자,
자, 공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FTP에 접근할 때, 그죠? 계정은 뭐냐? 자, 기본적으로 FTP는 어노니머스라고 해서 패스워드 없이 누구나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지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노니머스 계정이 바로 그냥 디폴트로 있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게스트 유저와 같은 계정인 거고요. 전자 우편과 거리가 먼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관련이 있는 거네요. 팝3. 자, 팝3라는 건, 자, 메일박스가 있는데, 메일박스에 스토드, 그죠? 스토어, 저장하고, 포워드, 읽는 방식. SMTP가 이메일을 관리하는 프로토콜의 이름입니다. 이런 메일박스는 스토드 앤 포워드 방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이 메일박스를 읽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게 팝3랑 IMAP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넷바이오스는 윈도우에서 공유 폴더 할 때 쓰는 프로토콜입니다. URL은 알죠? naver.com. 자, DNS의 IP 주소가 그저 등록되어 있는 파일로 그저 맞는 것은 뭐냐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etc 밑에 호스트 파일도 IP 주소가 등록되어 있을 수 있고 resolve.conf가 resolve가 이름을 푸는 놈이에요. 이름을 푸는 데몬 프로세스가 참조하는 놈이 resolve.conf거든요. 그래서 이게 DNS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netState 명령의 상태값으로 알맞는 것은, 자, 72번인데 서버 시스템이 원격 클라이언트로부터 접속을 요구하지만 클라이언트에게 요구받아 클라이언트에 응답을 했다. 근데 아직 클라이언트에서 확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TCP 프로토콜의 연결 방식은 3-way 핸드쉐이킹 방식인 거고, 싱크, 그 다음에 싱크, 이렇게 세 번에 의해서 연결을 확립합니다. 그럼 이 문은 싱크까지 왔는데 마지막 싱크를 주지 않았을 때, 그죠? netstate의 명령으로 봤을 때의 상태는 뭐냐? 자, 처음에 싱크 명령을 주면 싱크 센트로가 됩니다. 그리고 에크에서 서버가 응답을 했죠. 그거는 싱크 리시브가 되는 거고 1번은 연결이 된 거고 서버의 리스는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핀은 이제 연결 종료할 때 쓰는 명령이고 사실은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표가 여기까지 있네요. 그죠? 자, B클래스에, 그죠? 서브넷 매스크. B클래스 뭐예요? 이건 A, B, 그죠? 여기가 0이면 C,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그죠? 뭐, 이거는 뭐 알고 계시죠? 뭐, 기본 이론 교재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자, 다음 설명하는 파일로, 그죠? 맞는 것은 뭐냐? 자, 명령을 텔넷을 때렸습니다. 그죠? 텔넷을 뭐, igem, 뭐, ihd, or.kr, 텔넷 igem이라고 입력해도 서버에 설정하는 명령이다. 그러면 이 서버의 특정 포트나 어떤 네트워크 서비스를 설정하는 건 etc 밑에 서비스 파일, 여기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resolve는 DNS가 쓰는 거고요. 그죠? DNS가 쓰는 거고, 이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넷매스크 25.25.192. 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1로 세트 있고, 192라고 했으니까 이게 0이 8개니까 1, 2, 4, 8, 16, 32, 64, 128이니까 앞에 2비트가 1로 세팅돼 있고 2비트 빼고 나머지 2비트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호스트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그죠? 뭐 75번이 뭐죠? 64개가 된다. 자, 다음에 들어갈 명령어는 뭐냐? 그래서 뭔가를 해서 뭐 1000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외워야죠. 그죠? 모드 프로브. 그죠? 모드 프로브라는 게 뭐냐? 자, 해설을 잠깐 보죠. 자, 모드 프로브라는 건 모두를 적재하고, 그죠? ls 모드라는 건 모두를 출력하는 명령어다. 그죠? 요것만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다음의 시스템은 뭡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의 IP 주소가 부여된 다수의 웹서버가 공인 IP를 이용해서 운영 중인데,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뭐를 하는데, 백업을 구축한대요. 그럼 당연히 가용성인 거죠. 그죠? 가용성. 네. 백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백업이라는 게 이게 장애가 나면 얘로 복구를 시키겠다 이거죠. 동시에 운영시켜서.
자, 다음 인베디드 시스템과 관련이 없는 거. 자, 인베디드는 뭐예요? 목적 지향 소프트웨어, 특정 단말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얘기하고, 하이퍼V라는 건 가상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윈도우 PC에다가 칼리 리눅스라는 걸 이렇게 깔아놨는데요. 이 안에 OS가 있는 거죠. 이 바닥은 윈도우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가상화 소프트웨어, 하이퍼V라고 하는 거고, 얘는 오히려 클라우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클라우드와. 자, 이제 거의 다 봤으니까요. 좀 계속 보죠. 다음 모바일 운영체제입니다. 모바일 달빗을 쓴대요. 달빗은 버추얼 머신이고 자바로 되어 있는 건 당연히 안드로이드입니다. 이 안드로이드와 비슷하게 삼성전자에서 만든 게 타이젠이고, iOS는 맥, 그죠? 아이폰에서 쓰는 거고요. 그죠?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특히 안드로이드와 iOS는 뭐 우리가 흔히 쓰니까. 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 데이터의 수집, 저장 관리할 수 있고, 비정형 데이터까지,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빅데이터입니다. 왜 비정형 데이터까지 관리하냐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어떤 테이블을 모르겠으면 엑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정형화된 포맷에 등록되어 있는데,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트위터나 페이스북, 혹은 블로그에 쓴 글들 있죠? 그런 걸 다 수집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런 글들은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멋대로 돼 있죠. 이런 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그것까지 추출해서 분석하는 걸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드렸고, 요 정도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요. 세부적인 거는 뭐 이론 설명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걸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016년 처음 시험이었죠. 그 1601회 시험에 대한 설명을 종료하겠습니다.